맛있는 테마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사실 자존심이 달려있는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차장님, 네.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날이고 잘 올라가줘야 되는 날이었는데 지금 선물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음봉을 내고 있어요. 예. 부끄럽네요. 좀 올라주면 안 될까요? 그래, 우리 그 PD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변동성이 시장에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될 수 있는 쪽을 확실히 좀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어쨌든 뭐, 어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급변동이 나왔습니다. 거래소는 조정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갔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거래소 쪽 많이 빠진 경기 관련 쪽도 관심인데, 코스닥에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엘리트 쪽, 특히 서울 반도체 쪽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지난 1월 8일에 맛있는 테마 시간에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 종가가 2650원이고요. 오늘 주가가 2700원이어서 그날 종가 수준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실적 안 되는 쪽 아닌가요?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어쨌든, 실적에 좀 됐다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장기 수혜주들이 특히나 이제 코스닥 IT 부품 쪽,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물론 이제 고객사의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로 인해서 반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 쪽은 LA 쪽은 아직까지는 이 실적의 가시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장기 수혜주들의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서울 반도체도 한번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제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LED 업체 중대 공급 과잉 우려도 작년도에 지속적으로 주가를 하락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중국의 이제 LED 칩 업체 보조금 중단 결정이 얼마 전에 작년도에 말에 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어쨌든 올해는 이러한 우려감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7월 달에는 또 이제 자동차용 LED 쪽이겠죠. 자동차 주간 주행 등 장착 의무화. 7월 달부터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주간 주행 등을 장착하는 것은 이제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모멘텀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 모바일 비료 아이폰의 신모델 판매 호조로 인해서 서울 반도체 쪽도 이쪽에 대한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동안에 사실 작년도에 지속적으로 이제 대차 공매도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진동을 받았죠. 올해 들어가지고 대차 잔고가 작년 말부터 했죠. 대차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1월 달 들어서는 좀 매도 플레이를 펼쳤던 기관들도 최근 며칠 동안은 다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외됐던 이 서울 반도체를 이끌어 올려준 게 기관 쪽이군요. 7월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그 정책, 자동차 주간 주행 등 장착 의무화, 이에 따라서 차량용 LED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신규 차량들은 다 같이 이제 장착 의무화되기 때문에 새로 출시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LED 조명에 사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매출이 발생한다. 기존의 차량의 교체 수요가 아니라 신규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LED 쪽 조명, 자동차용 조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11월에 서울 반도체의 주가 저점을 찍고 최근까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역배열을 이제 돌려 세우려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동안 실적의 어닝 쇼크가 지속돼 왔잖아요. 또 이번 분기도 어떻게 될지 전망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줬었죠. 네. 일단 어쨌든 위기 쪽으로 간다라면은 역시 이제 부진한 전방 수요와 더불어서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진행됐고 IT 전반적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작년도에는 실패에 주지 못하다 보니까
공모에도 타겟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공포 분위기가 좀 조성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분기부터 돌아서는 IT 종목군들 중에서 뭐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그 LED 업체들은 뭐 실적 회복은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러나 작년도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바닥을 찍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고요. 4분기 전망은 이제 증권사별로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전망이어서 4분기에 대한 어떤 뭐 실적보다도 올해 2분기부터 1분기 지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쪽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제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뭐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으면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두 달 넘게 동안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주가 모습입니다. 이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완만하게 반등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주가라는 것이. 네. 근데 작년도는 뭐 어쨌든 반등 줬다가 또 급락 나고, 반등 줬다가 급락 나고, 이런 패턴이라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 주고 눌러주고, 상승 주고 눌러주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하락 가속화가 되면서 15,000원대에서 그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이 시작되고 있죠. 27,0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30% 이상 올라온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바닥 대비는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빠질 때 이제 오버슈팅한 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조명시장의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성장 동력을 건설하면 저기 이제 자동차용 조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동차용 LED 성장률이 높고 이쪽은 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 업체나 그냥 자동차용 조명이 발달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전문 업체 중에서 뭐 자동차용 그 조명 쪽에서 뭐 확실하게 이제 모든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업체가 아니겠는가 보고요. 참고적으로 최근에 이제 금호전기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금호전기의 자회사인 금호 HT가 있어요. 이 업체가 이제 자동차용 LED 전문 업체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대감도 금호전기 급등을 좀 뭐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보고 서울 반도체는 뭐 자동차용 LED의 전문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호전기보다는 상승폭은 좀 둔하겠죠. 그러나 완만한 상승을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메리트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셨던 금호전기가 진짜 지금 반등이 아주 뭐 V자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서울 반도체보다도 더 탄력적으로 급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7%의 강세. 확실히 차량용 LED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살아있다는 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아직은 그 비중이 높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서울 반도체의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을 정리해보죠. 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크리라는 LED 업체가 뭐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한 뭐 8%대 이제 급등을 보여줬죠. 작년도 12월 달에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크리의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서울 반도체도 실적 확실하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러나 뭐 크리의 어떤 반등에서 보듯이 LED 업황 쪽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인식, 공감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휴대폰용 LED 같은 경우는 북미 거래선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올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조명과 TV온의 이제 뭐 회복세가 좀 더디다 하더라도 자동차용 LED에 대한 성장 물론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서울 반도체 전체 매출이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면 작년도 한 1,0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자동차 LED 쪽에서. 그러나 성장률이 가장 높은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 바닥. 네, 이런 부분만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탄력 있는 상승을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완만하지만 실적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자동차 LED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 한번 나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2,500원,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는 LED주 가운데서 자동차용 LED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기업 금호전기 다음으로 서울반도체라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금호전기가 네. 탑픽이고요. 탑픽이 아니라 거의 이미 뭐 많이 회사- 올랐으니까요, 또. 근데 금호전기가. 서울반도체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금호전기는 저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이거 거래는 좀 적고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서울반도체는 또 관심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금호전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러나 서울반도체도 원만한 안정적인 그런 회복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보니까 중기 이상의 보유 기간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맛있는 테마 이재호 차장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지금 두 번째로 1월 들어서 추천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관이 매수하면서 바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용 정책, LED에 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의 회복 속도 자체는 좀 느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반도체에 숨어있는 테마는 자동차용 LED 성장성 기대, 장기 소외였습니다.